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강원도 표심 잡기 전략과 현재 상황을 살펴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차별화된 공약 중 하나가 전국민 주 4일 근무입니다. 시민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인데 실현된다면 강원도에는 2억 명 관광객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강원도 관광은 이제 휴가철 관광이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이 될 것입니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평등수당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도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45%나 되는데 평등수당을 도입해 임금 격차를 보완하면 경제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판단입니다. 레고랜드가 채용 인원의 85%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지키도록 조정 유도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강원도 공약 중 주목되는 건 녹색평화 경제 특별도입니다. 강원도는 자연과 친환경을 지금보다 더 부각시켜야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며 녹색 치유 관광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과 삼척의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백지화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큰 걱정거리였던 초고압 송전탑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설 명절이 끝난 이후에 강원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강원도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강원도에서 평화와 경제, 안보가 선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와 경제의 이 선순환 부분들에 대한 이 생태계 조성이 잘 되려면 관련되는 그 추가적인 특별법들이 또 뒷받침, 교류와 협력과 관련된. 국민의당은 최근 춘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강원도당의 재건도 추진하며 세력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여일 남은 대선에서 소수 정당들이 차별화된 강원도 공약으로 얼마만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도 이번 대통령 선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에서도 자치경찰이 출범했는데요. 해가 바뀌었지만 시민도 경찰 스스로도 그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지휘 감독 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못해서 아직은 자치는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방자를 빼고 강원경찰청으로 조직 명칭이 바뀐 지 1년. 강원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 지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강원자치경찰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잘 자세히 모르는데. 심지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조금 그게 있어. 다 똑같은 거 그러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바뀐 게 뭐가 있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 조직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강화된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경찰. 여기에 112 상황실과 청문감사, 정보, 외국인 범죄 예방, 대규모 경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치안, 교통,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치경찰입니다. 강원경찰의 13%, 632명이 인사 발령을 통해 자치경찰로 분류됐습니다. 생활안전을 담당해온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국가경찰로 남으면서 자치경찰의 인력과 조직 권한이 의외로 작아진 겁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강원도에 105곳, 이곳에서 근무하는 2,000명을 자치경찰로 넘길 경우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112 상황실 산하로 옮기면서 국가경찰에 편입시킨 결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조직도 문제지만
자치경찰 632명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기존 경찰이 사실상 행사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인사자료 접근권이 없어 국가경찰이 제시하는 인사를 승인만 하는 수준이고 지휘 감독도 강원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인구 통계적 편차가 큰 강원도 각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치안 수를 먼저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서 도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실핏줄이자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야 하는 지구대 파출소 업무를 자치경찰로 최대한 빨리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요즘 같은 방학 때마다 아이들 돌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죠. 그래서 춘천에서는 공적 돌봄의 빈자리를 민간단체가 채우는 방식이 시도되는가 하면 부산과 대전에서는 돌봄 시간을 퇴근 시간 이후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입니다. 경쟁률이 4대1에 이를 정도로 돌봄 수요는 많은데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자 학교 공간을 민간 단체에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돌봄 교실 4개 반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 돌봄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 공간을 돌봄 확충을 위해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공적 돌봄의 빈자리를 민간 돌봄에서 채운 건데 춘천에서 처음 시도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 민간 단체 스스로 돌봄 인력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나 방역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을 꺼리는 상황에서 공간을 확보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유휴 공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은 전혀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공간도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퇴근 시간 이후로 늘리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감은 오는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돌봄 전담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교육청이 초등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이런 문제로 노사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돌봄 시간 확대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2월 1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노조와의 갈등 구도를 뛰어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1971년 고성 아야진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 납북된 뒤 1년여 만에 돌아온 승훈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승훈호 선원들은 우리 정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온갖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었는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8월 2일 고성 아야진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던 승훈호는 1년여 뒤인 1972년 9월 7일 귀환했습니다. 당시 고 이진영 선장을 비롯한 선원 23명은 귀환 직후 끌려가 9월 15일까지 합동 신문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10월 16일까지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엄청 맞았대요. 우리 엄마 기억으로는 그 고문 당할 때 그 짬뽕을 하나 시켜주면서 먹고는 그 국물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국물을 다 부어온대요. 말도 안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고충을 당했겠죠. 사건 이후 선원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누구야? 그럼 물어보면
경찰이야. 경찰이 왜 왔어? 그러면 아빠 때문에 그래. 그러는 거야. 빨리 명예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한도 풀어드리고 싶고.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선원들이 불법 구금됐고 특히 일부 선원은 귀환 이후 40여일이 지난 10월 18일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 개시 결정이 난 승훈호 사건은 현재까지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납북 귀환어부 사건 44건 가운데 12번째 사건입니다. 저희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접수 기간이 12월 9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납북어부 관련해서 피해를 받았던 많은 분들께서 더욱더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관련한 진실규명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승훈호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진화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근로자의 보건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과 시설물 점검 결과 조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7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강원도가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27건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AI 그리고 구제역의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가축 방역 홍보 대책을 시행합니다. 귀성객들에게 고향 방문 시 축산농장 방문과 입산,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축산 농가에는 설 명절이라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바이러스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최근 4년간 설 연휴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가 1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136건으로 하루 평균 7건에 달했고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8%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설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소방력 만여 명을 투입해 설 연휴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기반의 강원도형 코로나19 안심케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 접종 정보와 접종 후 맞춤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재택치료자에게는 심전계 기기를 제공해 의료진이 건강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강원도는 6개월간 서비스를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공공사 건설 현장 280곳에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원도급사의 직접 시공 의무제 위반과 시공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의 대부분을 계약하는 일괄 하도급, 하도급사가 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23개 업체의 건설 현장은 불시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인 누룽지향 나는 고향찰벼의 품종보호권 사용 계약을 철원 동송농협과 3년 연장해 종자 생산 보급을 확대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철원에 300헥타르의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41억 원의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철원 외에도 홍천과 원주, 고성에 시범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은 고향찰벼를 기능성 쌀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초등학생 72,500명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 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글 해득률이 99%로 한글 책임 교육제를 시행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글 미해득 학생은 331명으로 미해득률이 2020년에 비해 0.16%포인트 감소한 0.46%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한 학생 대부분이 초등학생 1학년이라며 난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해항의 무역 실적이 25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연간 무역액은 수출 5억 3천만 달러, 수입 20억 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급증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동해항이 강원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분담률도 수출의 20%, 수입의 46%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멘트와 합금철이 동해항의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선 34%, 시멘트 25%, 합금철 17%, 수송기계 13% 등으로 수출 품목도 다변화됐습니다.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가 허용된 곳은 중앙시장 양방향 500m와 풍물시장 정문과 후문 등 모두 10곳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한해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연휴 기간이라도 기존처럼 주차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원주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모두 40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